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태진연금의 이종률입니다. 지난 10월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 흐름을 보였지만 국내 증시는 또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또 모멘텀이 부재로 코스피 지수가 좀 3,000포인트를 또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11월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투자전략부의 김대준 팀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또 10월 잘 보내셨을까요? 네, 가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며 가며 뭐 낙엽도 보고 네. 산책도 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이 다음 달 이제 11월 국내 증시 관련해서 말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1월 국내 주식시장 전망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왼쪽 그림에 코스피 궤적과 밴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스타일 국면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전망과 관련해서 좀 요약을 드리면 11월 코스피 밴드 2,900에서 3,140포인트 예상을 하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뭐 큰 폭의 상승 또는 큰 폭의 하락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3,000포인트 기준에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못해도 한두 달 정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스타일 국면 모델은 현재 매크로 환경에서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되는지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 지난달에 이 하얀색 점에 있었고요. 앞으로 이 점의 위치가 위로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 써 있다시피 금리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에 금리 상승을 방어하고 또 금리 상승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주가 탄력이 좋습니다. 보험도 오르고 은행도 오르고 증권도 나쁘지 않은데 또 연말로 갈수록 또 배당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제목에서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주에 이어서 에너지, 그러니까 정유처럼 유가 상승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봐야 되지만 최근에 이 성장주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바이오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2차 전지 요게 최근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가 매수도 한 번 정도는 좀 고려해 봄직한 그런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한쪽에는 금융 그리고 에너지를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들고 가시되 한쪽에 2차 전지도 조금씩 저가 매수하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에 주목해야 될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국내로 나눠보면은 미국에서 FOMC가 진행이 되고 한국에서는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요 나머지 하나는 한국에서 오늘부터 시행되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 이슈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IMF가 10월 경제 전망에서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 5.9 올해 나타냈고요. 내년에는 4.9%로 제시를 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올해는 6.0 4월 전망치에서 조금 하향 조정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 때 델타 변이 확산 이 이슈 때문에 성장률이 빠졌는데요. 근데 지금이 11월이고 사실 올해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요 2021년 성장률이 아니라 2022년 성장률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2022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성장률 전망을 상향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성장, 특히 회복의 강도가 선진국에 있냐 신흥국에 있냐 이걸 봤을 때 레벨 자체는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신흥국이 높지만 그래도 이 성장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뭐 신흥국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빨리 느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선진국의 통화정책, 방금 말씀드렸던 연준 FOMC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장률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거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만든다는 것인데 기존엔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 미국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로 금리를 올렸고요. 2020년 초부터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금리는 빠른 속도로 하향 조정을 시켰고, 그 시장에서 유동성 경색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QE4라는, 그러니까 자산 매입,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행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합니다. 근데 11월부터 이 QE4, 자산을 매입하는 속도를 늦추는 테이퍼링을 발표를 할 것 같고요. 테이퍼링이 시행이 된다면 아마 내년 중반까지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 QE4 과정에서 이 파란색 선이 올라가는 속도가 약간 좀 늘어지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 장세가 아마도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 마무리 국면에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시장 금리는 약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장 금리 어떻게 변할 것인가, 단기 금리가 오르냐, 장기 금리가 오르냐, 그 장기와 단기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 자료에 여기 두 번째에 써 있는 것처럼 장기 금리가 올라가긴 하지만 단기 금리인 1, 2년 만기짜리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책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반영이 되면서 이 단기 금리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장기 금리는 경기 흐름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약간 약화가 되면 성장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또 그러냐면 지금 미국 내 제조업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공장을 얼마나 가동을 시키느냐, 요거를 보는 건데요. 미국 내에서 지금 인력난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예전만큼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꺾였죠. 이런 과정을 보게 된다면 정책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영향을 받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조금은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금리를 보게 되면 깜짝 놀라는 그런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국고채 3년 금리가 벤치마크로 쓰입니다. 시장에 통용되는 여러 금리 중에 가장 대표성을 띈다는 금리라고 보고 있죠.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0.75%인데 국고채 3년 금리가 10월 말 기준으로 2.1%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100bp 이상 벌어진 건데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시사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금리, 이 벤치마크인 3년 금리하고 기준금리의 차이는 대략 한 25에서 30bp 정도가 나고요. 이 금리가 한 번 정도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은 그거를 반영하기 전에 50에서 60bp 정도 차이가 납니다. 6개월 정도 평균 금리인데 2017년에 금리 인상할 때, 2018년에 인상할 때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국고채 3년 금리 6개월 평균과 기준금리 차이를 보게 되면 이게 80bp,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평균이 아니라 현재 찍히고 있는 2.1%의 금리를 보게 된다면 우리 한국에서는 11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내년에 또 한 번 인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 금리는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거고요.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리 상승 수혜주는 분명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가 상승하는 것들 분명히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주유소를 보게 되면 이 휘발유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게 확인이 돼요. 1,8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빼고 그냥 농산품이나 에너지 가격 빼고 정말로 소비재와 관련된 이 CPI 상승률, 근원 CP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궤적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저처럼 서민들, 이 대출금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요자 측면에서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부담입니다. 근데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올라가게 되면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은행의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 데 분명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환경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은행주에 대한 투자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슈는 리오프닝인데요. 11월 초부터 이제 좀 달라집니다. 정부가 조금 부담스러운지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이런 단어는 안 쓰고 있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총 3단계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간 제한 완화는 4주 동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평가해서 만약에 정말로 좋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2단계인 대규모 행사 재개, 뭐 콘서트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서도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정말로 우리가 뭐 저녁 때 이제 친지 만나지 못했던 부분들 다 해제되면서 사적 모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 완료 기준으로 그러니까 2차까지 다 맞은 기준으로 10월 말 기준 72%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 단계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리오프닝, 경제가 재개되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업종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항공주, 엔터주, 백화점, 그리고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음식료가 있는데요. 지금 항공은 여행 조금씩 재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 지금부터 향후 1년까지의 EPS, 기업들이 나타낼 수 있는 순이익 전망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BTS나 뭐 이제 걸그룹 중에 뭐 에스파 이런 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 뭐 SM 이런데 엔터 관련주도 계속해서 EPS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만 했던 것들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뭐 명약관한 일이겠죠. 그래서 항공, 엔터, 뭐 유통, 화장품, 의료 계속 마이너스지만 이것도 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투자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분기 지금 실적 시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추정치 상향은 크지 않지만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는 비율이 지금 60%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적 기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실적 잘 나오는 업종 위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3분기 순이익하고 4분기 순이익 어떤 업종이 조금 추정치가 높아지는가 이걸 보게 되면 금융주, 은행하고 보험은 금리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규제 이슈에 노출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 아니라 이 커뮤니케이션 안에는 엔터도 속해 있고요. 미디어도 속해 있고 게임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뭐 영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IT 안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한 가전이라든지 하드웨어, 부품들. 왜냐하면 인플레 환경에서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이 비용 부담을 전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위권이 3, 4분기 동일하게 나오는 게 금융하고 IT가 있기 때문에 금융 IT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 계속해서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은행, 증권, 보험 이 금융주 순이익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IT는 반도체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나 가전 순이익이 높아지고 있어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IT 업체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코스피 횡보를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분명히 업종별로 차별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매크로 환경도 봐야 되고 정부 정책도 봐야 되는데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종목들 조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금리 상승 배경 안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정유 업체도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백신 접종률 이 이슈에 따른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이 관점에서 앞으로 경제가 재개되면서 순이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업종도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ETF 투자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요. 꼭 이 연금 ETF가 아니라 이제 펀드 투자,
액티브 펀드도 있는데 그 액티브 펀드 투자에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지 그런 것도 아마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 자료에서 한투증권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11월 추천 포트폴리오 이 자료에 있는데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취향이 맞으시는 그런 액티브 펀드 선택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1월 전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또 어김없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월에도 지난 10월과 마찬가지로 국내 시향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영사를 초청하여서 또 글로벌 시향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